믿겨지진 않는데 먼저 말이죠. 자, 여기 공지 8월 15일 날은 내가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찜해놓은 거니까 알았죠? 지금 알았더라도 오시는 것으로 한 달 전부터 찜해놨어요.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자, 일단 뭐 해보죠. 뭐 지수와 로그 지수부터 하자. 그 지수가요, 처음에 지수의 확장을 배우게 되거든.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딱 하나, 거듭제곱근 요거 하나 딱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물어야지.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수도 있잖아요. 심층면접을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물었어요. 자네 지수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나? 그럼 이제 그럴 거 아니야. 실수까지 확장이 돼요. 그러면 분수지수는 어떻게 정의할 거지?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또 씹어요? 씹는 거예요? 그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 자연수 지수, 생략. 그 다음에 정수지수. 여기도 이제 배우기 시작하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지.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입니다. 이런 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죠. 이거를 그래 마지막 날이니까 천천히 하지 뭐. 2의 0승이 있고요. 2의 1승이 있어요. 규칙성을 보면 얘는 1에다가 1을 한 번 곱했어요. 저는 1에다가 1을 한 번도 곱하지 않았어요. 2의 제곱이 있으면 1에다가 2를 두 번 곱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잖니. 그러니까 지수가 하나 커지면 2를 곱했어. 지수가 하나 떨어지면 2로 나눴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2의 0승이 1이라는 것도 정의가 내려질 수 있고, 여기에서 2의 마이너스 1승 하잖니? 지수가 1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2로 나눠야 되지 않겠니? 2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너는 2분의 1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수지수로 확장이 되는 것은 뭐 음수지수 마이너스 1승만 정의를 하면 상관이 없겠죠. 마이너스 1승은 역수다.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 정수지수까지 확장되는 거는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리수지수, 분수지수죠. 이 분수지수를 설명하고자 거듭제곱근을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가 이제 출제 포인트예요.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는 단수 계산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너는 정의를 알고 있니?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자, 또 물을게요. 분수지수를 정의를 내려야 돼? 거듭제곱근을 정의를 내려야 돼? 어디서 출발하죠? 계산은 심지어 다 할 줄 알잖아요. 저 소녀들 말씀 좀. 어디서 정의하죠? 닥칠까요?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해에서 출발하죠.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죠? 잠깐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첫 번째, n이 짝수였을 때. 두 번째, n이 홀수였을 때. 짝수였을 때는 거듭제곱근의 정의는 이 n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표현하는 방법이 거듭제곱근이거든요. 쓸게요. 실근을 표현하는 방법. 그러면 n이 짝수였을 때는 실근의 개수가 2개 존재할 거고, n이 홀수였을 때는 실근의 개수가 1개 존재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랜만이라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x의 4제곱이 뭐 할까요? 16 할까요? 예, 이렇게. 이런 방정식의 근을 찾아보래요. 그 중에 우리는 실근을 가지고 거듭제곱근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실근이 x는 2도 있고 x는 마이너스 2도 있고 2개가 있는 거잖니. 그럼 나머지 2개는 허근일 텐데, 이 x는 2라는 것을 4제곱근 루트 16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고, 너를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16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던 거란 말이지. 이해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처럼 노멀한 케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x 4제곱은 7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의 실근은 2개가 있는 거잖아. 2개가 있으니까 그때 x값을 써보면 4제곱근 루트 7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7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게 2개가 나온다고. 그때 실근을 우리는 거듭제곱근이라고 정의를 내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n이 짝수였을 때는 실근은 2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n이 홀수였을 때는 1개 나오겠죠. 예를 들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요거를 했대요. 그러면 실근은 하나밖에 없잖아. x는 마이너스 3밖에 없지 않니?
근데 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기로 한 거잖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 중에 실근을 택하세요 라고 쓴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건가요? 여기가 출제 포인트야. n이 짝수였을 때는 2개, n이 홀수였을 때는 1개 나온다. 그 뜻이고, 그때의 실근을 거듭제곱근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그 다음에 n제곱근 루트 a에다가 마이너스를 단 거, 항상 이렇게 2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n이 홀수였을 때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걔는 n제곱근 루트 a 이거 하나만 쓰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때 차관사항이 있죠. n이 짝수였을 때는 a가 양수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치? a가 양수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 a는 반드시 양수해야 돼. 이렇게. 가령 이런 건 정의할 수가 없잖아. 4제곱해서 마이너스 7 되는 건 정의를 못 하잖아. 그지? 정의를 못 하는 거니까 a가 양수해야 되는 거고, 이럴 때는 뭐 다 돼요. a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다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 음수도 들어올 수 있잖아. 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알 수 있으셔야 하고, 이제 3학년이니까 얘를 그래프로 해석을 하기로 하죠. 이렇게. 얘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 아니냐. 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갖고 노는 거였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y는 xn제곱을 그리고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교점을 찾으러 갈 텐데, n이 짝수였을 때를 보면 보통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짝수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x제곱, x4제곱, x6제곱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처럼 생겨 있을 테고, y는 xn제곱, 단 n은 짝수, 이런 걸 이제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a가 이제 0보다 크다면 만나는 x 좌표가 항상 2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게 애초에 그래프가 y축 대칭이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x 좌표 또한 y축 대칭으로 나올 거고, 그때 x좌표가 n제곱근 루트 a입니다. 여기는 n제곱근 루트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잖아. y는 a일 테니까. 모든 교과서에 다 있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2개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항상 2개가 나온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될 때는요, 여기 있는 개수를 묻거나 이 함수를 그려놓고 찾는 것을 묻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정도는 이제 알자고. 이렇게. 그 집체 교육을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체 교육이 뭐냐면 수능을 출제하러 이제 교수님들이 들어가고 선생님들이 들어가실 때 들고 가는 게 그동안의 기출문제랑 교과서랑 교장 지침서 이렇게 딱 들고 가거든요. EBS 교재랑. 거기 교과서에 다 써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다 참고를 하세요.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홀수였을 때는 말이다, n이 1이었을 때는 다루지 않고요. 한 세제곱부터 다뤄보자. 세제곱, 5제곱, 7제곱 이런 거.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좀 험하게 그렸나? y는 x의 n제곱 이렇게 있고, 단 n은 홀수래. 1 이상의 홀수라고 생각해보자.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니까. 그럼 얘가 a가 양수였을 때는 만나는 x 좌표가 양수인 게 분명하죠. 걔가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됐을 테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였을 때는 a가 음수야? 여기 a가 음수야. a가 이렇게 썼습니다. 음수라는 소리예요. 그럴 때 x좌표도 이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야. n제곱근 루트 a처럼. 그러니까 이 안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한 개밖에 없어요를 알 수 있지. 그래요. 실근의 개수가 한 개였던 이유는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짝수였을 때는 반드시 2개가 나오고, 홀수였을 때는 a가 양수라면 1개, 양수 하나 나오는 거고, a가 음수여도 1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 1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를 다 파악할 수 있게 돼요. 됐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를 유리수 지수까지 확장을 시켜놨어. 그럼 무리수 지수는 어쩌지? 또 교수님 물을 수 있잖아. 야, 무리수 지수는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럴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2의 루트 2승? 2를 루트 2번 곱해요? 1.414 1억 2번 곱해요? 뭐 그럴 수 없잖아. 그거 어떻게 설명하지 얘를? 로그? 아닌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니들이 무리수 지수를 정의를 하고 싶대. 무리수가 쓰이는 건 알잖아. 지수가. 걔를 정의를 하겠대. 이 루트 2승은 어떻게 하지? 지금 한 거는 분수 지수까지는 정의를 다 내려놨잖아요.
여태까지 써먹었던 것을 통해서 할 텐데 자연수, 정수, 유리수니까 네 번째겠죠? 무리수 지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의 루트 2승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얘가 1.414 뭐 어쩌고저쩌고 가는 놈이잖아요. 비순환소수. 그런 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2의 1승, 2의 1.4승, 2의 1.41승, 2의 1.414승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수가 루트 2 쪽으로 막 다가가고 있잖니.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 분수 지수의 극한값으로 정의를 내리게 돼요. 이거의 값, 이거의 값, 요거의 값, 요거의 값 이런 거 추론할 수 있잖아. 추론을 한 다음에 점점 다가가고자 하는 값이 루트 2 쪽으로 가는 거니까 분수 지수의 극한값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시험에 안 나와. 지필고사에는 안 나와. 물어보게 되면 이제 종합전형에서 이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지수가 확장이 이제 된 거야. 지수가 확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수 법칙. 그러면 지수가 실수로 다 확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 법칙을 다 쓸 수 있어요. 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게 있다. 그러면 밑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에서 곱했으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야지. 뭐 이런 거를 쓸 테고.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다가 나누기 a의 n제곱을 했대요. 밑을 통일시켜 놨잖아. 그럼 지수끼리 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m제곱이 있대. 거기 n제곱을 했대요. 그럼 얘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